안녕하세요. 중력은 없다. 제1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중력은 없습니다. 중력은 보다 근원적인 운동 법칙에 따른 현상이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홍릉과학 출판소에서 출간한 저희 책 중력의 기원과 새로운 우주를 참고 바랍니다. 중력은 매우 친숙한 자연계의 힘이지만 그 기원은 아직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제1강은 이 책의 제2장 중력의 기원을 중시로 만들어졌습니다. 제2장은 진공은 매우 단단한 매질로 채워져 있고 빛은 이러한 진공 매질에 뜰립니다. 진공은 진공 매질에 입혀진 진동 에너지이고 이 진동은 물질발을 통해 중력이라는 현상을 만들어낸다 라는 내용입니다. 중력은 뉴턴이 발견한 것이죠. 뉴턴은 1600년대 후반에서 1700년대 초까지 활동한 과학자로 조선의 숙종시대에 해당합니다. 뉴턴은 중력에 대한 이론을 여기 사진과 같이 1687년 책으로 발간합니다. 그 당시에는 오늘과 같은 학회지나 학술지 같은 것이 없었습니다. 이 책은 라틴어로 쓰여있고 제목을 영어로 표현하면 Mathematical Principles of Natural Philosophy, 즉 자연 철학의 수학 원리입니다. 자연계 존재의 힘은 네 가지가 있습니다. 강력, 전자기력, 양력, 중력. 이 중력은 이 네 가지 힘 중에 가장 약하고 유일하게 인력만 작용하는 힘으로 두 물체의 질량의 곱셈에 비례하고 두 물체의 중심 간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합니다. 뉴턴이 책으로 중력 이론을 발표하고 나니 논란이 많았습니다. 특히 벤틀리와 같은 비평가는 신랄하게 중력 이론에 대해서 비판하였죠. 벤틀리는 뉴턴보다 20년 어린 고전학자, 비평가, 신학자로 알려진 사람입니다. 벤틀리는 뉴턴의 중력 이론에 대해 중력의 작용 거리가 무한하고 한 방향으로만 작용한다고 할 때 만약 우주가 무한하면 별들은 각기 임의 물체를 중력으로 잡아당길 것이고 우주는 각자의 방향으로 찢어져 혼돈에 찬 종말을 맞이할 것이다. 만약 우주가 유한하면 별들은 서로의 중력에 의해 끌어당길 것이고 우주는 결국 하나의 점으로 붕괴되어 충돌하는 처참한 종말을 맞이할 것이다. 이것을 벤틀리 역설이라고 합니다. 뉴턴이 굉장히 당황을 했을 겁니다. 자신도 고민을 많이 했고 벤틀리와 여러 번 서신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692년 벤틀리에 보낸 한 편지에서 뉴턴은 멀리 떨어져 있는 두 물체가 아무것도 없는 진공을 통해 서로 힘이 작용한다는 것은 너무 터무니없는 것이라고 하여 그 실체에 대해서 고민을 하였습니다. 그럼 진공은 정말로 아무것도 없는 공간일까요? 현대물리학은 진공에 에너지가 있다고 합니다. 에너지의 크기는 두 이론에서 계산되는데 일반 상대성 이론을 바탕으로 한 표준 우주 이론은 10의 마이너스 9승 주를 예측합니다. 1주는 0.24칼로리에 해당되는 열량이죠. 1칼로리가 물 1도 올리는 데 드는 열량이니 이 값은 매우 미미한 값이죠. 반면 양자역학은 10의 113승 주를 예측합니다. 질량으로 환산하면 1cc당 10의 91승 kg입니다. 우주의 총 질량이 10의 53승 kg에 비해서도 매우 큽니다. 이 두 이론에 엄청난 차이가 있죠. 그래서 진공 대재앙이라고 합니다. 또는 우주 상수 문제라고도 합니다. 자세한 것은 아래 논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진공이 빈 공간이 아니라는 것은 현재 기정사실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우주 표준 이론에서 암흑물질, 암흑에너지가 등이 많이 거론되고 있죠. 그런데 오래전부터 알려진 진공상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중력상수, 전자기하학에서 나오는 진공유전율, 그리고 진공투자율,
진공 임피던스 모두 0이 아닙니다. 진공이 빈 공간이고 이들 값이 모두 0이면 이 세상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진공 에너지는 이 두 이론에서 엄청난 차이를 보입니다. 이 모순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진공이 양자역학의 예측처럼 매우 단단한 매질로 채워진 공간이고 상대성 이론의 예측처럼 아주 미미한 에너지로 채워져 있다고 한다면 이 두 이론의 모순이 자연스럽게 해결됩니다. 즉 진공은 단단한 매질이고 그 어떤 에너지나 물질을 담는 플랫폼이다. 이것이 바로 중력의 기운을 추적하는 대전제가 되겠습니다. 딱딱한 진공은 고흐가 1888년에 그린 론광이의 별이 빛나는 밤이라는 그림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단단한 하늘에 마치 LED 화면처럼 별이 빛나고 있습니다. 고흐가 진공의 비밀을 알았던 것일까요? 빛은 이와 같이 전기장과 자기장이 교차하면서 이동하는 전단파이고 진공 속을 광속으로 이동하지요. 그런데 진공 매질이 고체와 같은 것이라 한다면 빛의 전파와 음파의 고체 내 이동은 동일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음파는 압력파와 전단파가 있는데 전단파의 고체 내 전파 속도 시간은 다음과 같죠. 그 속도의 제곱은 고체의 전단 탄성 개수 수에 비례하고 고체의 밀도에 반비례합니다. 이 식에서 부피를 제거하고 변형하면 mc 스퀘어, 아주 유명한 식이죠. 바로 아인슈타인의 에너지 질량 등가 원리입니다. 이 식을 빛의 속도를 기준으로 바꾸었으면 빛의 진공 매질 내 전파식이 됩니다. 즉 에너지 등가 원리는 빛의 전파 속도식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식에 양자역학에서 나오는 진공 매질의 밀도 값을 대입하면 진공 매질의 전단 탄성 개수를 구할 수 있습니다. 10의 100성 기가파스칼로 매우 엄청난 값입니다. 가장 단단하다고 알려진 다이아몬드가 400 기가파스칼 정도이니 매우 큰 값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중력은 없습니다. 중력은 단단한 진공 매질과 물질과의 상호작용에 따른 하나의 현상입니다. 따라서 중력은 고체역학적인 측면에서 그 기운의 추적이 가능합니다.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은 중력은 없다에서 주장하는 내용과 일치한 부분이 많습니다. 먼저 이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론을 수식어로 표현한 것이 여기 아인슈타인의 방정식입니다. 좀 이해하기 힘들죠. 생산 용어도 나옵니다. 리치텐서, 민코스브스키 공간. 이 식은 결국 그림과 같이 지구와 같은 질량이 있으면 주변의 시공간이 왜곡된다는 것입니다. 이 이론은 아인슈타인이 1915년에 독일의 한 학술지에 발표합니다. 여러 장의 아인슈타인의 사진이 있습니다. 상대성 이론을 발표한 해와 가장 가까운 인물은 누구일까요? 그 당시 독일이나 유럽에는 아직 전문 분야별로 학회지나 학술지가 없었기 때문에 말하자면 종합지의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분과 개념은 이스턴 글스로 보입니다. 여기 물리, 수학, 분과에서 발표한 논문의 첫 장입니다. Die Feldgleichung der Gravitation, 즉 중력의 장방정식이라는 제목입니다. 1915년이면 아인슈타인이 1879년생이니 나이가 37세, 한참 젊은 나이죠. 여기 앞 슬라이드 사진을 연도별로 배열하였습니다. 1915년과 가장 가까운 사진이 1921년에 찍은 이 사진이네요. 노벨상 수상 후 공식 사진이라 합니다. 이것은 3살 때, 중고등학생 때, 이 사진은 20대 중반으로
스위스 특허청에서 근무할 때입니다. 1905년에 특수상대성 이론을 발표하기 바로 전해 사진이죠. 1935년 이때는 미국 프린스턴 대학에서 있을 때입니다. 이분은 누구신지 아시나요? 아인슈타인인가요? 아닙니다. 크리스토퍼 로이드라는 배우인데 백 투 더 퓨처라는 영화에서 타임머신을 발명한 박사님입니다. 1947년의 사진과 비슷한데 수임이 없는 걸로 보이네요.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은 현재 우주 현상을 내라는 가장 위대한 물리 이론입니다. 표준 우주 이론에 불리는 람다 CDM 모델도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을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은 4가지가 없습니다. 4가지가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일반 상대성 이론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는 관성 질량과 중력 질량이 같다는 것입니다. 이 두 질량은 그 개념이 완전히 다른데 왜 같은지 밝히지 못합니다. 질량이 있으면 시공간이 휘고 시공간이 휘면 중력이 생긴다고 하는데 그 이유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장 근원적인 질량은 무엇인가에 답하지 않습니다. 먼저 질량이 있으면 왜 시공간이 휘는지. 진공매질이 단단한 고체라면 이처럼 진공매질 속에 질량을 가진 물질 이 투입되면 그 부피만큼 진공매질을 밀어내어 주변 진공매질을 왜곡할 것입니다. 반대로 물질은 외부 진공매질이 가하는 응력 때문에 중심에 근접할수록 압력이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집니다. 이런 상태에서 항성은 중심 수소가 높은 압력하에서 핵융합으로 에너지를 지속적으로 또는 초시선과 같이 폭발적으로 방출합니다. 초신성으로 폭발하기 직전의 별은 중심에 철과 같은 무거운 원소, 외곽에는 헬륨과 수소 같은 가변 원소로 구성된 양파 구조를 합니다. 모두 진공매질의 압력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관성 질량과 중력 질량이 동일한가 하는 문제입니다. 사실 이 두 종류의 질량의 개념은 완전히 다릅니다. 외력에 의한 가속에 대한 저항이 관성 질량이며 가해의 힘을 가속도로 나눈 값이죠. 반면 중력 질량은 두 물체 간 중력의 강도로 정의되는데 무게를 중력 가속도로 나눈 값입니다. 사실 관성 질량과 중력 질량의 차이가 없을까 하는 것은 매우 오래된 관심사였습니다. 갈릴레오가 맨 처음 이 차이를 얻기 위해서 실험을 하였고 정밀한 실험 장치는 헝가리 물리학자인 웨트 베스가 개발하였죠. 이 그림과 같이 막대 양끝에 무게가 다른 줄을 달고 무게 중심에 줄을 매달면 움직이지 않겠죠. 이 진자를 수평으로 흔들면 질량이 다르기 때문에 느끼는 힘도 다른데 이때 무게추 사이의 힘의 비와 중력의 비가 다르면 회전하게 되고 이 거울로 측정할 수 있겠죠. 사실 중력과 관성 질량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이 실험에는 엄청난 인내를 요합니다. 1906년 페케테 두 물리학자는 4,000시간 이상을 측정하여 1909년에 발표하였습니다. 그 차이가 10의 8승 이내라고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측정으로는 그 차이가 10의 13승 내지 10의 18승 이하라고 합니다. 실험으로는 주 질량이 같은데 왜 같을까 하는 의문은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왜 같은지를 밝히는 것이 중력의 기원을 아는 것이겠지요. 먼저 관성 질량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뉴턴의 운동 법칙이 있습니다. 관성의 법칙, 가속도의 법칙, 작용과 반작용 법칙 3가지 법칙이죠. 이 중 관성의 법칙은 가장 기본적인 제1법칙입니다. 물체의 질량의 중심은 외부의 힘이 가해지지 않는 일정한 속도로 움직인다. 관성의 법칙이죠.
왜 그럴까요? 물체가 움직이면 그 운동 에너지는 어디에 어떻게 저장되는 것일까요? 진공이 단단한 매질로 되어 있으면 물체가 완성 운동을 할 때 이와 같이 전진 방향에서는 압축될 것이고 반대 방향에서는 이완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도플러 효과입니다. 발광하는 물체의 전진 방향에서는 파장이 짧아지고 반대 방향에서는 파장이 길어집니다. 관성 운동으로 진공 매질이 왜곡됩니다. 물체는 진공 매질의 왜곡이 심한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여기서 운동 에너지란 진공 매질의 왜곡 에너지라 할 수 있죠. 그럼 진공 매질의 왜곡 에너지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것은 운동 질량과 정지 질량의 차이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식에서 감마는 로렌츠 인자라고 하는 것인데 이 식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 식에 대입하여 테일러 시리즈로 전개를 하게 되면 무한대 함수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근데 보통 물체의 속도는 광속에 비해 아주 미미하기 때문에 이 첫 항만 유효합니다. 운동 에너지는 우리가 잘 아는 2분의 1 mv 자승입니다. 이것은 사실 근사식이죠. 결론적으로 물체는 진공 매질 왜곡이 차이있을 때 그 방향으로 움직인다. 운동으로 그 에너지가 진공 매질에 저장되어 운동은 지속된다. 이것이 관성의 법칙입니다. 관성 운동은 진공 매질의 왜곡이 높은 방향으로의 물체의 직선 운동이라면 물체가 진공 매질 내에서 회전 운동할 경우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와 같이 2차원 평면에서의 점대칭의 진공 매질의 왜곡이 형성될 것입니다. 우리가 태양계의 행성을 보면 전부 태양의 자전면에서 공전하고 있습니다. 뭔가 태양의 자전으로 형성된 진공 매질의 왜곡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은하의 단면을 보면 이와 같이 평평합니다. 중심 부분에 강력한 회전이 있다는 반증이죠. 위에서 보면 회전하고 있음을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안드로메다 은하인데 2차원 진공 매질의 형성과 유사하죠. 이것은 핀힐 은하입니다. 바람개비처럼 돌고 있는 듯이 보입니다. 관성 운동은 진공 매질의 왜곡이 커지는 방향으로의 물체의 직선 운동입니다. 물체가 회전 운동하면 2차원 점대층의 진공 매질의 왜곡이 발생합니다. 근데 물체가 한 점에서 진동한다면 3차원 점대층의 진공 매질이 발생할 것이고 그 세계인 당연히 중심에서 멀어질수록 감소할 것입니다. 결국 상대성 이론의 시공간 왜곡의 근원은 질량이라는 진동자의 3차원 진동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진동은 바로 물질파이죠. 물질파는 양자역학에서 질량과의 관계를 이와 같이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질파의 진동수는 바로 질량이고 에너지입니다. 물체가 운동을 하면 로렌츠 인자가 크죠. 진동수는 커지고 따라서 질량도 커집니다. 질량은 무엇인가? 라는 물음의 질량은 진공 매질을 흔드는 진동 에너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질파는 드브로이 가설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드브로이는 프랑스 물리학자로 1924년 33세에 박사 학위 논문을 출간합니다. 이 논문에서 전자를 포함한 물질도 파동의 특성을 가진다는 가설을 제안합니다. 빛이 파동과 입자의 이중성을 가진다는 것에 아이디어를 얻은 것이죠. 발표 당시에는 이를 검증할 실험 결과가 없었는데 1927년 미국 벨 연구소의 데이비슨과 저머 두 연구원이 전자빔에서
전자빔 시험에서 전자빔이 니켈에 의해 회전하는 현상을 발견하였습니다. 드브로이 가설이 입증된 것이고 이락 양자역학의 핵심이 됩니다. 1929년 드브로이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합니다. 한편 독일의 물리학자 슈레딩거는 드브로이 가설을 보고 모든 물질이 그동안 파동 방정식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라는 생각에 1929년 이와 같은 파동 방정식을 발표합니다. 이 방식은 현재 양자역학 이론의 가장 기본이 되는 방정식으로 슈레딩거는 1933년 노벨상을 수상합니다. 중력에 대해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여기 한 공간에 물체가 있습니다. 이 물체는 질량으로 자체 진동을 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진공매질의 왜곡이 대칭입니다. 움직이지 않지요. 근데 여기 다른 물체가 있으면 대칭이 깨집니다. P점과 Q점은 이 물체의 중심에서 거리는 같지만 이 물체 때문에 진공매질의 왜곡 상태가 다릅니다. 관성의 법칙으로 P 쪽으로 움직일 것이며 이때 이 물체에 가까워지면 왜곡의 차이가 커져 더 빠르게 움직이게 되겠죠. 가속력이 생깁니다. 이것이 바로 중력입니다. 중력은 진공매질의 왜곡이 강한 방향으로의 직선 운동의 결과 관성 법칙이죠. 왜곡의 세기가 증가하고 따라서 속도가 증가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즉 중력은 관성운동의 특수한 형태입니다. 따라서 당연히 관성질량과 중력질량은 동일해야 합니다. 중력은 보다 근원적인 운동법칙, 관성운동과 물질파에 따른 현상입니다. 이상 중력은 없다 제1강을 마치고 제2강의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제1강에서는 단단한 진공매질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중력의 기원에 대해 소개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겠지요. 다음 두 가지 상황에서 진행하려 합니다. 중력장에서의 비슬 굴절, 그리고 수성의 세차 운동 해석입니다.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의 검증과 비교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중력은 없다. 제2강에서 뵙겠습니다.